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 제목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 그리고 그 증거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교과서는 84쪽부터 91쪽까지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쌤이 PDF 자료를 올려줄 테니까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가 많이 나오니까 교과서를 꼭 펼쳐놓고 같이 수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할 내용들은 우리 지구의 자전거 공전이지만 수업 시간에 조금 배웠던 우주관에 대한 이야기, 천동설과 지동설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해볼 거고요. 그 다음 지구의 자전, 그리고 그 증거들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공전, 그리고 그 증거를 2가지 알아보면서 이번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주관, 우리 수업 시간에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동설을 주장한 사람은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움직인다는 내용. 하늘이 움직이다 보니까 지구가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구 중심설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천동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그 주변을 태양과 행성들이 돌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자신이 관측한 자료와 자신의 이론들을 종합해서 우주 모형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 모형은 다음 페이지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땅입니다. 땅은 지구를 의미하는 거고 동은 움직인다는 얘기죠. 지구가 움직입니다. 지구가 어디를 향해서 움직일까요? 태양을 중심에 놓고 움직인다. 태양 중심설에 해당합니다. 이 지동설은 우주의 중심에 태양이 있고 행성들이 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코페르니쿠스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을 확인하기 위해서, 즉 행성들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다가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우주 모형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것도 다음 페이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동설이 맞냐 지동설이 맞냐라고 주장을 한다면 둘 다 틀린 이론이라 그랬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중심은 없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자, 먼저 우주관의 모형을 한번 보면 왼쪽에 있는 건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한 천동설, 오른쪽은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지동설입니다. 천동설을 보면 지구가 중심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구 중심에 놓고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의 순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양이 달과 수성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프톨레마이오스가 제시한 건 이거고요. 근데 프톨레마이오스 이론이 자꾸 틀리다 보니까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내용에서 지금 그림을 보면 노란색 원이 보이죠? 이 원을 우리가 주전원이라고 합니다. 주전원을 도입하고 태양에서 지구까지 연결되는 직선을 도입을 해서 자신의 이론을 확고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틀렸죠. 코페르니쿠스의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현재 모양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우주의 중심으로 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거의 확실시되는 이론이긴 했겠죠. 그래서 중심에 태양을 놓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의 순서입니다. 이 당시에는 천왕성이나 해왕성 같은 행성이 발견되지 않았고 또 소행성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죠? 지구의 자전, 지구 스스로 회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지구 자전의 증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자전의 일반적인 증거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도 4가지를 다루지만 3가지에 대해 설명은 확실한데, 천체들의 일주운동, 그러니까 천체들, 하늘에 있는 달이라든가 태양, 별 이런 것들이 하루 동안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고요. 진자 진동면의 회전,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북반구에서는 진자의 진동면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뒤에 더 설명을 드리겠고, 인공위성 개동의 서편현상,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크게 극궤도위성과 정지궤도위성이 있는데, 극궤도위성이 궤도가 서쪽으로 점점 변하는 현상인데 이것도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리올리 효과, 북반구에서 던진 물체가 항상 오른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자, 먼저 천체 일주운동입니다. 천체 중에 우리가 가장
하루에 자주 보는 게 바로 태양이죠. 자, 태양 그림과 같이 어디서 뜹니까? 그렇죠. 동에서 떠서 서해로 지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움직이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의문을 품는데 이걸 이제 일주운동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태양이 동에서 떠서 남을 거치고 그 다음 서로 집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이건 거죠. 지구는 그럼 어떻게 회전을 하겠느냐? 지구는 태양과 정반대쪽인 서에서 동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쌤이 직접적인 표현이 쉬울 것 같아서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천체의 일주운동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은 전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돌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사진이 두 개가 나와 있죠. 왼쪽과 오른쪽인데 왼쪽은 여러분 자주 보는 곳입니다. 쌤이 도계고등학교 배경으로 찍은 거고 오른쪽도 많이 보는 곳이죠. 실습동 배경으로 해서 일주 사진을 찍었는데 왼쪽 사진을 보면 별들이 떠서 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 뜨는 곳이 어디냐면 동쪽에서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을 거쳐서 서로 지게 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지금 요 가운데 밝은 선이 하나 보이죠. 이 선이 작년에 목성을 찍은 건데 목성이 점점 어디로 가고 있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점점 지고 있는 그림. 그래서 천체의 일주를 통해서도 우리가 지구의 자전 현상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거는 이제 푸코 진자라는 게 있는데 푸코라는 사람이 지구는 자전한다는 증거를 자신이 진자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 푸코가 진자를 이용했던 것을 나타내는 그림,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그 푸코 진자가 현재도 존재해 있습니다. 그 현재 상황의 그림을 선생님 오른쪽에 같이 나타낸 겁니다. 그럼 진자를 어떻게 증명을 했느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면요. 자,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여러분 북쪽 위에서 보면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스스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우리가 진자를 왔다 갔다 한번 해보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자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돌게 되면 선생님이 처음 진동선이라고 써놓은 게 있죠. 두 번째 그림에서 이 점선이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진동선에 실선으로 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이걸 이제 평면으로 나타낸 건데 점선이 시간의 돌매 따라서 새로운 진동선이 실선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더 자세한 부분은 선생님이 또 수업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활동을 해보면 더 알기가 쉬워요. 그런 부분으로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인공위성 궤도의 서편 현상입니다.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이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가만히 멈춰서 있는 정지궤도 위성이 있고요. 하나는 북극과 남극을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극궤도 위성이 있습니다. 근데 극궤도 위성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다는 건데, 자, 왼쪽 그림을 보면 인공위성이 북극과 남극을 왔다 갔다 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A 지점을 돌고 있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동해안 위쪽에 돌고 있습니다. 동해안 위쪽으로. 근데 인공위성은 계속 제자리를 돌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겠죠. 회전을 하게 되면 두 번째 그림을 봤을 때 인공위성이 서해안 근처를 돌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마치 옮겨간 것처럼 인공위성은 그 자리를 계속 돌고 있지만 지구가 자전함으로써 마치 인공위성이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보인다. 그게 바로 인공위성 궤도의 서편 현상입니다. 지구 자전의 한 증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코리올리 효과입니다. 코리올리라는 학자가 발견한 효과를 의미하는 건데요. 자, 먼저 그림을 보면 북극에서 적도로 포탄을 쏩니다. 뭐 전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북극에서 적도로 포탄을 쏘면 자,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일직선으로 쏘면 돼요. 일직선으로 쏘면 목표 지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구가 자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자전을 하게 되면 분명히 포탄을 왼쪽 그림처럼 점선을 향해 쐈는데 실선 형태로 휘어지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 또 목표 지점을 향해 쐈지만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대표적으로 지구 자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이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쌤이 종이를 가지고 한번 활동을 해볼 건데 그때 좀 더 이해가 안 된다면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자전의 효과를 지금 네 가지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천체 일주 운동, 그리고 진자 진동면의 회전, 그리고 인공위성 궤도의 서편 현상, 그리고 코리올리 효과까지 총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구의 공전입니다. 자, 지구가 이제 태양 주변을 도는 걸 이제 공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공전하는지 그 증거가 어떻게 돼서 우리가 태양 주변을 돈다고 확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인 증거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태양의 연주 운동, 1년을 의미하는 것, 주기입니다. 1년을 주기로 하는 운동. 아까 일주운동은 하루를 주기로 하는 운동이었죠. 일주운동. 태양의 연주운동은 1년을 주기로 합니다. 자, 태양의 천구라는 부분을 한 바퀴 돈다라고 했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천구가 기억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별의 연주 시차입니다. 가만히 있는 별이 위치가 달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 자,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의 연주 운동입니다. 지금 태양에 위치하는 곳에서 지구가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데, 지구가 1년을 돌면서 총 12가지의 대표적인 별자리를 보게 됩니다. 1월에 보면 공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쭉 해서 12월까지 천칭자리, 정갈자리도 볼 수가 있는 구조고요. 자, 지금 태양에 위치하는 곳에 이제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태양은 어디에 보일까요? 바로 사자자리 근처를 지금 지나고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화면상에서 선을 쭉 그려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은 사자자리에 있습니다. 몇 월? 9월이죠. 9월에는 태양은 사자자리 주변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10월쯤이 됐을 때 태양은 처녀자리 근처를 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태양은 12월이 돼서 정갈자리 근처를 지나게 되겠죠. 그래서 사자자리부터 3개월 만에 무려 정갈자리까지 오게 됩니다. 자, 이런 구조를 띠는 걸 우리가 1년 내내 돌게 되면 결국 정갈자리에 대한 공수, 염소, 물병, 물고기, 황소, 그 다음에 쌍둥이, 개, 사자자리를 거치는 한 바퀴 운동. 이걸 가지고 우리가 태양의 연주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별자리는요, 우리가 별자리는 보통 낮이 아니고 밤에 볼 수 있죠. 즉, 지금 보는 정갈자리는 12월에 태양이 정갈자리 근처를 지나지만 지구에서는 12월에 어떤 별자리가 보이냐면 정반대편에 있는 황소자리가 보이게 됩니다. 자, 화면을 조금 되돌려 보면요. 자, 그러면 사자자리를 볼 때는 언제일까요? 6개월 전께 보입니다. 즉 9월에는 우리가 물병자리를 밤하늘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자자리를 밤하늘에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6개월이 지난 3월이 돼서야 태양이 물병자리 근처를 지날 때 우리는 사자자리를 볼 수 있는 거죠. 1개월 더 지나면 태양이 처녀자리 근처를 지나고 있을 때 10월에는 우리가 물고기 자리를 밤하늘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태양의 연주 운동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9월 3일에 봤더니 이렇게 보였어요. 밤하늘에. 밤 12시에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한 달 뒤에, 보름 뒤에는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처녀자리가 좀 더 내려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보름 뒤로 가면 이렇게 보입니다. 처녀자리가 점점 이동한다? 아니죠. 태양이 이동한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봤던 그림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쌤이 그림을 한번 옆으로 뉘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태양을 잘 보세요. 태양에 집중하세요. 처녀자리가 움직인다, 천칭자리가 움직인다 생각하지 말고 태양을 봅니다. 자, 보름 지나면 태양이 처녀자리 근처까지 간 거죠. 태양이 간 겁니다. 또 보름이 지나면 처녀자리에서 더 가게 됩니다. 처녀자리 정 가운데로 가게 되죠. 이 구조를 띠는 게 바로
태양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태양의 연주 운동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지구의 공전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별의 연주 시차입니다. 이건 여러분 중학교 때 봤던 내용이죠. 자, 태양이 있고요. 저 멀리에 S라고 하는 별이 있습니다. S라는 별. 그리고 지구는 E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원의 위치에서 저 별을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S1이 저 세 점 사이 오른쪽에 있는 S1처럼 보이게 됩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나면 지구는 어디로 가 있을까요? 태양의 오른쪽 부분에 가 있게 되겠죠. 오른쪽 부분에 가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S2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E1에서 E2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우리가 사이각 E1과 S, E2를 연결한 이 각을 우리가 시차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각의 절반, 즉 E1과 S, 태양을 연결한 이 각을 연주시차라고 합니다. 연주시차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구나라는 대표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오늘 우주관을 살펴봤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한 천동설, 지구 중심설과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지동설, 태양 중심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자전의 증거도 살펴봤었죠. 총 4가지였습니다. 천체 일주운동, 그리고 진자 진동면의 회전, 그리고 인공위성 궤도의 서편현상, 그 다음 코리올리 효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구 공전의 증거도 살펴봤죠. 태양의 연주운동, 그리고 별의 연주 시차였습니다. 쌤이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내용은 이겁니다. 쌤이 교과서 84쪽부터 91쪽에 참고한 내용들, 여러분 교과서를 그대로 보면 다 살펴볼 수 있고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쌤이 사진을 어디서 가져왔는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궁금하다면 한 번씩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수업 주제에서 만나 보도록 하죠. 자, 열심히 하시고 수업 시간에 보겠습니다.